열정과 도전으로 성공한 조선 최고의 전문가들. 천년두 전문의 유상. 전하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유상은 1683년 숙종 9년 한양에 전두가 크게 번졌을 때 숙종을 치료했던 천연두 전문의입니다. 그 공으로 고양군수 벼슬을 받았고 1699년 숙종 25년과 1711년 숙종 37년에 각각 세자와 왕자의 천년두를 치료해 상령 현관벼슬까지 받았어요. 그 시절 왕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왕가의 천년두를 3번이나 치료한 유상은 신분을 떠나 의술 실력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한밤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유상을 서둘러 깨웠습니다. 그들은 숨이 넘어갈 듯 다급하게 말했어요. 전하께서 천년두가 심하십니다. 대비마마의 명으로 의원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유상은 그들을 따라 바삐 궁으로 갔습니다. 임금의 처소 앞에서 도제조 영관과 의의 3명이 유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상은 임금에게 예를 갖추고 진맥을 했습니다. 임금의 맥은 약했습니다. 낯빛은 하얗고 눈동자가 파랬지요. 유상은 진찰을 끝내고 대비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비는 어두운 낯빛으로 유상을 맞았습니다. 유상은 대비에게 절을 하고 앉았어요. 대비는 이마를 손으로 지그시 누르며 유상에게 말했어요. 어이가 몇 날 며칠을 살폈지만 차도가 없어 자네를 불렀네. 전하는 어떠신가? 전하의 육체가 많이 허약하시옵니다. 대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유상에게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허약하시다. 허약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은 이들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냐. 옥체에 노폐물이 많아 그렇사옵니다. 마마를 치료하기에 앞서 인삼을 드시고 기운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유상의 굳건한 대답에 대비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제조를 따로 불렀지요. 마마 치료에 인삼이 쓰이기도 하느냐. 인삼은 열을 많이 내는 약재이므로 마마 치료에는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대비는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대비전에 맴돌자 도제조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비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도제조에게 당부했어요. 유상이 인삼을 처방했다. 유상의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보고하렸다. 도제조는 유상을 찾았습니다. 유상은 내관에게서 인삼을 받아 보온탕을 만들었습니다. 도제조는 유상에게서 약탕관을 빼앗아 보온탕을 땅에 쏟아버렸지요. 바닥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어요. 마마에는 인삼이 금기이거늘 어찌 인삼으로 약을 만드는 것이냐. 전하께서는 차가운 기운이 강하셔서 성질이 뜨거운 음식을 드셔서 따뜻한 기운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유상은 도제조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온탕을 다려 임금에게 올렸어요. 임금은 보온탕을 먹은 다음 토에서 낯빛이 더 하얘졌습니다. 게다가 먹은 게 없어서 얼굴은 더 헬쑥해졌지요. 그러자 유상은 이번에 닭고기를 처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비가 유상을 급히 찾았지요. 대비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유상에게 소리쳤어요.
닭고기를 처방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처방한 인삼 때문에 전하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다. 인삼 때문에 마마신이 노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 고기까지 처방하느냐. 대비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유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먹은 것을 다 토하셔서 몸에 찬 기운이 더욱 강해지고 기력이 쇠약해지었사옵니다. 그래서 닭고기를 처방했사옵니다. 대비는 유상을 매섭게 노려보았지요. 서슬퍼런 대비의 눈초리에 궁녀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유상은 마른 침을 삼키고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만약 전하의 육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소신이 죽음을 각오하겠사옵니다. 유상은 대비의 허락을 받고 닭죽을 만들어 임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처소에 있던 궁녀들은 임금이 토한 것을 치우느라 바빴지요. 유상은 닭죽을 임금에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기운을 북돋아줄 닭죽이 옵니다. 짐은 먹지 않을 것이다. 모두 토하니 먹어도 소용이 없다. 물리도록 해라. 임금의 말에 유상은 빈 그릇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2 그릇에 죽을 옮겨 담기를 반복했습니다. 임금은 유상의 행동을 이상히 여겼어요. 뭘 하는 것이냐? 죽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아도 1 숟갈 정도는 본래 그릇에 남아있사옵니다. 전하의 옥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유상의 말에 임금은 수절을 들었습니다. 유상은 빈 그릇을 가지고 임금의 처소에서 나왔지요. 초조하게 유상을 기다리고 있던 도제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삼에 이어 닭고기까지? 너는 금기를 2번이나 어겼다. 내 놈 때문에 전하의 병이 더 악화되지 않았느냐. 전하는 인삼과 닭고기로 기운을 차리셔서 곧 나으실 겁니다. 유상은 도제조의 비난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임금의 토하는 증상은 줄었지만 낯빛은 여전히 나빴습니다. 게다가 얼굴은 고름과 딱지로 얼룩덜룩했지요. 유상은 임금을 진찰하고 나서 처소에서 나오면서 대비와 마주쳤습니다. 임금의 차도를 묻는 대비에게 유상은 힘주어 말했어요. 전하의 기운이 많이 회복되었사옵니다. 하오나 고름이 잡히지 않아 점이고를 처방하고자 하옵니다. 유상의 말에 도제조는 놀랐습니다. 도제조는 유상을 빤히 보며 말했지요. 점이고라면 약성이 강해 잘 쓰지 않는 돼지꼬리 피로 만든 약 아닌가. 유상은 대조제의 눈빛에 맞섰어요. 도제조와 함께 있던 어이들이 모두 수근거렸으나 유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지요. 그렇긴 하나 점이고를 쓰지 않으면 용원에 흉이 생깁니다. 대비는 유상과 도제조의 대화를 듣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뜻대로 인삼과 닭고기를 드시게 했으나 전하께서는 차도가 없고 점점 심해지지 않느냐. 더는 내 처방을 믿지 못하겠다. 대비는 점이고 처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상은 새벽에 내의원으로 숨어들었지요. 숙직을 하고 있는 어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유상은 까치발을 하고 조용히 내의원 안으로 들어가 점이고 하나를 훔쳤어요. 다음날 유상은 소매 속에 점이고를 숨긴 채 임금의 처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점이고를 몰래 약탕에 넣었지요. 하지만 탕약의 색이 달라진 것을 의심한 도제조는 내의원에 있는 점이고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점이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도제조는 유상을 급히 불렀지요. 혹시 내의원에서 점이고를 훔쳤는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하께
점이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인이 내의원에서 몰래 가져와 처방했습니다. 도제조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도제조는 내의원을 책임지는 자리였기에 점이고를 도둑 맞았다는 게 알려지면 문책을 당하지요. 도제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상에게 물었습니다. 점이고 처방에 자신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점이고는 전화의용원에 생긴 고름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도제조는 곧장 임금의 처소에 들어 탕약을 드렸습니다. 임금은 심하게 토했고 얼굴에 생긴 고름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맥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요. 도제조는 불안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유상을 찾았습니다. 전하께서 정세가 더 심해지셨네. 다시 토하시고 고름도 심해지셨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지금 전하께서는 명현현상을 겪고 계십니다. 나아지기 전에 잠깐 생기는 현상일 뿐입니다. 기운을 회복하셨으니 마마를 이겨낼 것입니다. 다음 날 유상은 아침 일찍 임금의 초소에 들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을 뒤덮었던 고름이 다 나아서 딱지가 흉터 없이 떨어졌어요. 진찰을 마친 유상은 대비의 부름을 받고 대비전으로 갔지요. 화려한 옷을 입은 대비는 유상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거짓말같이 말끔히 나으셨네. 자네의 처방이 옳았단 모양일세. 자네를 믿지 못했던 것 미안하네. 대비의 말에 유상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마,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마마께서 금지하셨던 점이고를 전하께 처방하였나이다. 하지만 대비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전하께서 다 나으시지 않았느냐. 끝까지 너를 믿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이제 잔치를 열어야겠다. 내 수고를 잊지 않을 것이다. 유상은 임금의 치료가 끝나자 궁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유상은 벼슬을 받았지만 이에 연연하지 않고 마마 치료에 열중했어요. 어느 날 유상의 명성을 들은 한 할머니가 갓난아이를 얻고 유상을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입은 낡은 옷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마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를 유상에게 보였습니다. 온 마을에 마마가 돌아서 이제 이 아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치료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이는 가쁜 순을 몰아쉬었고 두 뺨은 붉었습니다. 유상은 아이의 맥을 짚었어요. 맥이 강하게 뛰었지요. 마마를 앓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닷새 전부터. 유상은 아이의 맥을 다시 짚어보고 얼굴에 핀 10곳도 살펴보았습니다. 시체땅을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시체? 시체라고요, 의원님? 아무리 천한 신분이지만 어찌 사람의 시체를 약으로 쓰라고 하십니까? 유상은 놀란 할머니를 보며 살며시 웃었어요. 시체땅은 감 꼭지를 달여서 만든 약입니다. 감 꼭지가 사람 시체와 닮아서 시체탕이라고 하지요. 마마열이 아이의 속을 상하게 했으니 감 꼭지를 달여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유상에게 절을 하고 이제 살았다며 기쁘게 돌아갔지요. 유상은 돌아가는 할머니와 아이의 뒷모습을 흐뭇한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마마는 어떤 병일까요? 마마의 정식 병명은 천연두이지만 마마 두창이라고도 합니다. 천연두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전염병인데 1980년에 퇴치되었다고 선포되기 전까지 가장 두려운 전염병 중 하나였습니다. 천연두는 열이 나면서 약 이틀 뒤에 발진이 시작되어
구진, 소포, 농포의 단계를 거쳐 고름이 말라붙으면 흉터를 남깁니다. 지금은 천연두 예방이 발달되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치료약이 없던 위험한 병이었어요. 천연두가 낫기까지 술과 생선,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청소는 물론 머리도 빗지 않았어요. 상중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됐습니다. 이런 금기사항을 지킨 뒤에 천연두가 나오면 마마신을 보내는 배송굿을 했습니다. 마마신을 잘 보내서 다시 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왕실에서도 천연두가 걸린 환자가 생기면 왕도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김치 반찬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왕비, 세자의 천연두가 나오면 축하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